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아직 나이 어린 병아리들에게 많은 비는 자칫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녀석들은 비를 피하기만 할 뿐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팔레트 밑에 앉아있지만 많은 비가 내릴 땐 그마저도 소용없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맞기도 하고 또 바닥에서 튀어오른 빗물을 맞기도 하면서 녀석들의 깃털은 비에 젖게 된다. 하지만 녀석들은 깃털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면서 계속 비를 피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다가 체온이 떨어진 병아리들은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다시 체온을 올린다. 아직까지 병아리들에겐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대략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더 이상 엄마의 품이 필요 없게 된다. 지금까지 꽤 많은 병아리들이 엄마 닭의 품속에서 자라는 걸 지켜봤지만 신비롭게도 40일쯤 되면 어김없이 병아리들은 독립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엄마 닭도 병아리를 독립시키기 위해 매정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많은 동물들은 인류와 살아오면서 가축화가 되었고 가장 오랜 기간 가축이 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닭이다. 가축 중에는 자식과 부모 세대 간 유대를 이어가며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기도 하지만 매정하게 개인 조회로 살아가는 동물도 있다. 크리미를 키운 캔디의 관계를 오랜 기간 관찰해보면 그 동물들 간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캔디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 크리미를 부담스러워하고 크리미는 자신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캔디를 섭섭해한다. 영상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아주 간혹 캔디와 크리미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녀석들이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금 돌이켜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캔디 입장에선 다자란 자식이 독립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니 매정하게 대한 것이고 크리미 입장에선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은 것이다. 작년 겨울 어쩌면 크리미는 이런 이유로 암컷 거위들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애를 썼는지도 모른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 같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거위라는 동물의 특성상 크리미는 엄마를 잊지 않고 늘 함께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가 오면 오리나 거위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원래 태생적으로 오리나 거위들은 물새이기에 비가 많이 와도 깃털이 젖지 않으며 그냥 목욕이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녀석들은 몸에 있는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 여기저기에 바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 효과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닭들은 비가 오면 매우 불쌍해진다. 오리들과 달리 기름샘이 없기에 녀석들의 깃털은 잔뜩 물을 머금은 채 축 처져서 볼품없게 된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오리들은 돌아다니지만 닭들은 비를 피해야 한다. 이쁜이가 목욕하는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현재 이쁜이는 세계의 거위 그룹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다른 거위들 눈치를 보느라 물통에서 목욕을 하지 못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내가 만든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면 이쁜이는 다른 거위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목욕을 한다. 비가 많이 오면 지렁이들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크기가 큰 지렁이들이 잡힌다. 아마도 토양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토양 생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것 같다. 그나저나 다른 닭들은 지렁이를 보면 환장하듯 좋아하는데 왜 캔디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까? 캔디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 병아리들은 다 커서도 지렁이를 못 먹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결국 캔디는 이번에도 내가 준 지렁이를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내가 아끼는 암탉은 나의 보양식을 거부하지만 그 보양식을 보면 환장하듯 좋아하는 암탉들은 넘쳐난다.
앵두나 포도는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오지만 닭들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에 나오는 침 흘리는 개처럼 닭들에겐 나의 소리가 조건 반사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등장했다. 오리의 너무도 빠른 동작을 막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닭들에겐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닭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려면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나를 믿고 이곳에 왔지만 먹을 게 없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닭들은 더 이상 불러도 오지 않는다. 왜 낯익은 검정색 꼬리가 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요즘 농장의 고양이들은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잔다. 고양이 3마리가 지키고 있는 이곳 농장의 가게는 펜스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천적에 대한 고민이 없다. 간혹 맹금류가 하늘을 날아다니긴 하지만 어린 고양이가 아니기에 그 정도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밤마다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경비 업무를 서고 있는 포도는 낮 시간에 이렇게 낮잠을 잔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 비해 내가 녀석들에게 챙겨주는 수당은 기껏해야 닭가슴살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은 아주 열심히 경비 업무를 서고 있고, 덕분에 농장의 동물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사실 며칠 전에는 외부에서 커다란 수컷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닭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찌하는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수컷 고양이는 천천히 닭무리에 다가가고 있었고, 수탉 중 한 마리는 암탉들에게 경고음을 날리고 있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앵두가 나타나 그 수컷 고양이에게 달려들었고, 그 녀석은 싸울 생각도 없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결국 그 녀석을 농장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앵두는 천천히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동안 짐작했던 대로 고양이들은 농장의 동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고양이들의 활약상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 나는 더욱더 고양이들에게 믿음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왕바리는 다 크고 난 뒤 농장에 눌러앉은 녀석이라 나와 별로 친하지 않지만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농장의 동물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야간 근무를 서야 하는 포도의 낮잠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아야겠다.